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밤 여러분들과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함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12월 달 시장 출발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별주 흐름도 뭐 나쁘지 않고요. 네,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하는 시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에 딱딱 맞춰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장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장이 빠질 때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겁을 많이 이렇게 먹으실까봐 이제 좀 자주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제가 또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잘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종목들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환율이 강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달러가 생각보다 약세인데 환율이 지금 강세라는 얘기는 사실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사실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금리를 비교를 했을 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금리가 조금 높아야 사실 어느 정도 이런 환율 방어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역전된 지 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환율이 1,300원대에서 머물던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 안착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고환율의 흐름이 이제 계엄 시즌부터 좀 더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감으로 리스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리포트들과 함께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이제 단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들이 이제 나가고 그래서 이제 원화를 이제 달러로 바꿔서 이제 계속 나가고 이제 사실 뭐 서학 개미들 때문에 뭐 환율이 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좀 IMF 때 뭐 했었던 그런 이야기와 좀 비슷한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런 환율적인 부분들이 사실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상승을 하는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환율이 1,500원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이제 뭐 얘기 나오면서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미국도 지금 고민이 많다. 근데 이게 미국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고민인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언제까지 외국인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뭐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종목들 이제 코스닥 보기 전에 잠깐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제 좀 핵심만 이제 좀 파악을 해드려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쌍끌이 매수로 이제 상승을 한다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이제 기관들이 합작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뭐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애플이나 뭐 테슬라 뭐 이런 이제 종목들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것처럼, 이제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좀 이름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몰캡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연매출 뭐 몇 조, 몇 천억, 뭐 몇백억씩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뭐 매출액이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종목을 뭐 굳이 사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운영하는 자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소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까지는 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위주로 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살짝 부재일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상호 교환하는 느낌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금 이제 움직임이 긍정적이죠. 이제 코스피 앞전에 보여드렸던 봉은 시세 나오고 여기서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이제 봉들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막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제약바이오가 가야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은 이제 뭐 재밌는 그런 이슈들로도 갔었고, 또 이제 주말에 불미스러웠던 그런 이제 이슈들로도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다시 이제 활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수나 뭐 종목들의 흐름이나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갭으로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갭으로 하락하고 이제 60선 지지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들, 제가 꾸준히 TV 방송에서 이제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대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제 그래서 종목들도 어지간한 종목들 다 바닥 찍었다면은 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종목들 흐름으로 봐서 이제 또 몇 개를 좀 둘러볼 텐데, 이제 간만에 오늘 이제 소프트 캠프가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11월 달만 해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종목인데, 요즘 시장에 제가 많이 움직이는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패턴의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보면은 막 이슈 있을 때 막 연속적인 막 상승 나오고 이제 거래량 없이 하락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상승하고 나서 이제 또 거래량 없이 이제 하락한 다음에 이슈 나오면 상승하는 패턴. 제가 이렇기 때문에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인버스 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떤 강의를 했느냐. 지금 이제 종목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등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등락이 클수록 이 상승폭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자주 추천했던 종목들이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례로 제가 코오롱 티슈진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코오롱 티슈진 보면은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고점에서 한번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전략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 이제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릴 때는 매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앞에 이제 거래 정지되기 전에 이제 식약처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갭으로 하락했던 구간을 메꿀 것이다. 그래서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는 가니까 보유하고 가져가 보셔라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금 어제 그 금요일장에 굉장히 이제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투자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늘려서 보면은 이 갭으로 빠졌던 자리를 가뿐하게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를 하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던 이제 매물대를 돌파할 때 혹은 이제 강력한 이제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할 때 좋은 이제 흐름이 나온다.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꾸준히 여기에서 뭐 조정을 받을 때도 뭐 옆으로 횡보를 할 때도 밑으로 빠질 때도 이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저는 늘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게 갭을 메꾸고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첨생법, 뭐 생물보안법 이런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시대에서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이런 섹터는 사실 이제 시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만 한다면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다. 그게 이제 인보사다라고 이제 과거부터 자주 봤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서야 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오롱 티슈진뿐만 아니라 제가 바이젠셀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바이젠셀도 보시면 얘도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사실 주가가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렇지 않은 그런 종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주가가 좀 빠졌어요. 연속적으로 빠졌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시세가 나왔을 때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왔을 때 이 몸통 캔들 안에서 주가가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아준다면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이젠셀은 지금 보면은 거의 한 3,000원대에서 4,000원 사이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나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고 계속 이 종목이 안 간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셀 붙은 종목들 잘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셀이 이제 세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포 치료제 뭐 이런 이제 이슈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방향을 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주에 121%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2% 상승이 나왔네요. 오늘자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굉장히 추세 전환을 하니까 거래량 동반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사실 언제 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에는 막 이런 자리에서 잡고 막 계속 윗꼬리 출현하고 주가 아예 밀려버리면 사실 힘들죠. 이 종목이 갈 거라는 확신도 없고 내가 차트도 잘 볼 줄 모르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지 말고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봉 차트는 좀 깔끔하죠. 주봉 차트는 좀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의료 로봇 관련주로 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재밌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냐면 지금 이 종목은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도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괄목할 만한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쳐도 이게 쭉 빠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분보다 더 추가 하락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쭉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세를 잡아준 게 1월 달부터 시세 잡아주고 이 몸통 캔들 안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이제 주가 관리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밀렸다가 여기에서 N자를 노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겠지만 이제 N자로 안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망 매물이 나왔겠죠. 아무래도 이제 의료 로봇, 수술 로봇 얘기 나올 때들 화두가 되는 종목이고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서 이런 플로우가 나오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갔으면 아름다웠겠지만 이렇게 안 가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주목을 했던 게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얘가 이 몸통 안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 관리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의료 로봇 관련된 섹터도 한번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이 종목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방향성을 틀고 움직이니까 상승 흐름이 나왔죠.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왜 이 자리에서 바로 못 갔을까, 시세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때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빠질 때도 계속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뭐 매출 괜찮고 의료 로봇, 수술 로봇 하면은 수출하는 기업 몇 개 없는데 이거 못 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추천했던 자리보다 조금 빠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늘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빠진 만큼 더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 가벼운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막 견인을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등락이 나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큰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도 어쨌든 돈을 벌려고 입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돈을 벌려고 입성을 했는데 우리도 돈을 벌려고 입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가를 올릴 그런 재주는 없으니까 올려줄 때 잘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만큼 더 높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가격대를 넘기는 자리에서 강한 상승 흐름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오면서 좋은 수익을 안겨주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더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제가 고영이랑 큐렉소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료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재활 로봇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이제 종목 움직임이 이제 사실 고영보다는 좀 더디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좀 더디지만 한 방에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큐렉소의 주봉의 흐름인데 지금 얘도 보면은 상승하고 눌리는 플로우가 사실 물결 모양 플로우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 이제 돌파 시도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등락이 사실 좀 컸죠. 좀 등락이 컸는데 한 방에 이제 방향성을 트니까 한 방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엄청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갭으로 띄우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거는 사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빼는데 거래량을 많이 줄였다는 건 이건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이 의도한 바가 뭐겠습니까? 입성하지 말아라, 매수하지 말아라, 갖고 있으면 매도하라는 시그널이에요. 니네 다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니네 너무 많이 탔어. 좀 내려. 이런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 때 만약에 매수를 하고 갖고 있었다면 사실 저라면 홀딩을 하라고 했겠죠. 갭으로 띄우고 여기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나올 때 앞점 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했죠. 이것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쌍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쌍봉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의도한 바가 있죠. 뭐냐면
나 쌍봉 틀었으니까 매수하지 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앞전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이 낮은 상태로 빠지면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 운이 안 좋으면 이제 계단식 하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 차트인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때 갭으로 뛰어서 가고 또 갭으로 뛰어서 가고 했습니다. 물론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보면은 이 앞전의 고점대를 돌파하고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면은 얘도 플로우가 재밌습니다. 지금 산을 3개나 그렸죠. 빠지면 산 3개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산 2개에서 앞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N자 파동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이제 패턴들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느냐 12월 달에 잘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상위 종목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LNC 바이오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화장품 뭐 요즘에 화장품도 무슨 뭐 의료법처럼 약간 뭐 피부에 막 그 치료되고 뭐 이런 성분을 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셀트리온처럼 이게 뭔가 의학과 이 화장품의 결합 느낌의 그런 상품들이 또 잘 되고 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도 괜찮고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도 잘 가고 그래서 다중적인 흐름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길게 늘려켜 놓으면은 왜 이 종목을 픽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선을 따라서 그려보면 이런 패턴이에요. 완벽한 역에든 숄더 패턴은 아니지만 이제 역에든 숄더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머리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이제 양쪽 어깨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은 이제 헤드앤숄더는 이거잖아요. 이제 이 역 헤드앤숄더는 이거를 거꾸로 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어깨, 이 양쪽 어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이제 머리가 거꾸로 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보통 이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상승 이후에 나오면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제가 6만 원을 넘길 거라고 무수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계속 좋은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더디게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빠졌다가. 근데 얘는 규칙이 보이고 거래량 보면은 시세 나올 때만 상승 흐름이 보통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지는 보여지는 그런 패턴이었죠. 주봉도 한번 보시면 주봉은 사실 더 쉬워요. 주봉은 시세가 나오고 원형으로 조정받고 앞전 고점대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주봉이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일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캔들의 이런 등락이나 움직임이 매일매일 격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차트 보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주로 주봉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추천드릴 때도 이제 주봉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주봉 움직임으로 보면은 이렇게 차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잘 보이고 두드러지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제약바이오나 이제 로봇주, 이제 M&A 기대감, 그다음에 매출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종목이라면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직전에 있거나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구간에 있으면
기다려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상승했던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저희 밴드 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이제 확률이 30-40% 나올 때에도 제가 이제 TV에 나와서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하 왜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금리 인하 할 것 같은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인버스 찍는다고 말씀드릴 때 저점이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고점 종목 매수하실 때 오른 종목 말고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시면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좋은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가 붐일 때에도 개별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시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코스닥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때 제약바이오가 먼저 견인을 할 거라는 흐름, 그 다음에 저번 주부터 로봇주가 반등이 나올 거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나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 TV에서 무수히 추천드렸던 뭐 고영, 큐렉소 이런 종목들 이제 빠질 때에도 오를 거라고 이제 분석을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늘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종목을 보는 눈이 살짝 틀릴 때는 있어도 시장 보는 눈은 틀려본 적이 없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도 사실 시장에 대한 확신, 방향성을 갖고 가셔야 그 어느 정도 매수할 종목의 범위가 좁혀지고 또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딱 눈을 떠서 이제 시장을 봤는데 오늘 한 3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굉장히 상쾌하게 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2월 달에 대한 시장의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런 확신을 좀 가지면서 이제 밴드에도 글을 많이 작성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물론 이제 하락할 때도 있었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하락은 짧게 상승은 길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제 종목을 좀 기다려서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 그다음에 뭐 시장 뭐 내일장 뭐 다음 주 시장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안정감, 시장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으시다. 나는 그런 길잡이가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 이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이제 뭐 사진 뭐 카메라 켜서 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772 유료 문자 100원으로 어느 정도 그 뭐 100원이 사실 한번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이제 좀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문자로 샵 3772로 함진희 적어서 보내주시면 밴드 주소 가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QR코드랑 이제 방 소개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보니까 사실 오늘 저는 사실 11월 달부터 자동차 관련주들도 사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늘 뭐 엄청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고 스몰캡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몇 개 뽑아놨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도 이제 밴드에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프트 캠프 차트가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앞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시세 나오고 이 몸통 안에서 움직여도 뭐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뭐 매수를 잡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봉 보면은 좀 사실 재밌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제 시세가 나오고 쉬고 시세가 나오고 쉬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좀 B급 감성으로 얘기하면은 한탕주의의 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갭으로 띄워가지고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수하고 이슈가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횡보할지가 모르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더더욱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뭐 카티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봉으로 보면은 사실 좀 괜찮은데 저도 이 종목은 매수를 안 잡았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권리랑 나온 거 보니까 뭐 유상증자나 뭐 무상증자 이런 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거 나오는 종목들 사실 이 권리락 나오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은 늘 말씀드린 게 권리락 나오고 나서 뭔가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만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낸다면 뭐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이것도 사실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어요. 오히려 종목들이 더 빠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자신 없으면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를 본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제 보면은 20선 기준으로 뭐 N자 느낌으로 오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트로스 얘도 늘 봤던 종목인데 제가 관심 종목에 넣진 않았어요. 왜 관심 종목에 넣지 않았냐면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뭐 거래가 터질 때마다 한 번씩 상승 흐름이 나오긴 해요. 근데 상승 마감을 잘 못해요. 뭐 20% 올랐으면은 뭐 좀 빠질 수 있죠. 근데 20% 오르고 뭐 한 10% 상승 마감으로 끝나면은 이런 거는 좀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없이 이제 쭉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일봉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래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으면 빠질 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차트를 확대해서 볼까요? 이 최근 차트만 보면은 얘가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면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18% 정도 빠졌습니다. 18% 빠졌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올릴 때도 별로 거래량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뭐 20% 이렇게 30% 이렇게 조정받는 애들은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시세 나올 때는 1거래일에서 3거래일이면 끝나요. 코스닥 종목들이 그래요. 특히 테마주가. 근데 빠질 때는 한 달, 2달 걸려요. 물량 소화할 때까지 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올라가려다가 물량 소화 못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플로우가 된 거예요. 아예 여기 바닥권을 이탈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 종목처럼 지금 코스닥 종목이 이렇게 갈 종목이 많아요. 근데 왜 굳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300%, 400% 오른 이런 자리를 뭐 조선이 어쩌고 원전이 어쩌고 방산이 어쩌고 그런 이슈에 휘둘려서 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잡냐 이거예요. 이렇게 바닥에서 잡으면 상한가 때리는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굳이 저런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갖고 갈 필요가 없다. 이제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제가 또 지금 시장에서 빠져도 가지고 가는 게 상한가 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운 좋으면 바이젠셀처럼 점상 가고 막 갭상승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 왜? 이런 자리에서 왜 빠집니까? 이 종목이 좀 괜찮은데 왜 빠집니까?
갈 데가 안 됐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갈 데가 안 됐으니까 빠지고 올라갈 때 왜 못 잡습니까? 여기서 이미 충분히 기회를 많이 줬는데 굳이 올라갈 때 기회를 주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못 산 사람이 여기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내가 여기에서 얼마 때 안 샀는데 내가 여기서 산다고? 절대 못 사죠. 근데 여기에서도 확신을 못 갖는 사람들이 여기보다 더 많이 올라간 100%짜리, 200%짜리에서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 많냐면 뭐 12월 1월까지 보면은 갈 거 많아요. 근데 내가 12월 달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 수익을 내고 나와야 할까가 좀 고민이니까 행복한 고민이죠. 이 뭐 12월을 지나서 뭐 1월, 2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50%, 70% 이렇게 갈 것 같은 종목들이 눈에 보입니다. 사실 뭐 고영이나 뭐 큐렉소 이런 애들도 지금 바닥 대비 최소 30% 이상은 다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방향을 틀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코스닥 종목도 너무 재밌고 지금 뭐 대형주도 뭐 내년 바라보고 중장기로 보시면 대형주들도 사실 너무 재밌는 자리입니다. 지금 뭐 자리들 보면은 대형주들도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재밌어요. 종목 돌려보는 것도 재밌고 뭔가 몇 프로 수익을 내고 나올까 이렇게 계산해보는 것도 좀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를 여러분들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나 뭐 무료 방송할 때 강의, 뭐 종목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앱코라는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재밌는 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장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날에 종목을 쭉 돌려봤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몇 개 추렸으니까 무료 방송 오시면은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알려드린 종목이 이제 앱코라는 종목인데 이제 오늘 배당 이슈로 사실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배당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얘가 또 캐대연 수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제가 왜 관심 종목으로 가졌냐면 이 시세 나오고 거래량이 없이 조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예? 거래량이 없길래 적어도 여기 앞 고점은 도전을 하겠구나. 이 자리는 도전을 하겠구나라고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좀 종목을 뽑아서 알려드렸는데 오늘 장에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얘도 보면은 시세 나오고 계속 할 일 없이 빠지죠. 거래량도 없고 올라도 계속 윗꼬리 길게 출현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윗꼬리 출현할 때 어느 정도 좀 매집봉이 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 캐파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지금이야 500억대인데 오르기 전에는 아마 400억대였을 겁니다. 400억대 유통비율이 70%도 안 되면 품절주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매집봉이 떴던 종목이다라고도 이제 두 번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알려드렸고 오늘 이제 상한가 가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빠지는 종목을 보시면서 손절을 하셔야 하나라고 이제 많이 또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비슷한 패턴들을 계속 상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시세가 나올 때만 종목을 좋아라 하시지 마시고 빠질 때에도 좋아라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아라 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을 살 때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야죠. 장기로 가져가나 뭐 스윙으로 가져가나 내가 이 종목이 빠지면은 뭐 가방이라도 팔아서 사야지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드는 종목을 사신다면은 기다리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물론 이런 자리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포인트는 빠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기회가 많다라고 이제 꾸준히 시장 설명드리고 차트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추천주로 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 얘도 사실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왜 손을 안 댔냐면 이제 차트를 좀 일단 길게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이제 작도를 좀 해보면은 이제 역배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약간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매물대가 첩첩산중인데 계속 저점을 깼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들은 여기 추세 전환을 할 때까지 안 보는 편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추세 전환을 상한가로 해버렸네요. 그러면은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니까요. 상한가로 이렇게 회복해버리면 못 사요. 보통 이렇게 계속 하방 추세에서 이 상방 저항대를 맞으면서 빠지는 종목들은 추세 전환할 때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출발이 될지 단기일지는 봐야겠지만 얘는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을 쌌다.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죠.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다시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방 추세를 깨는 자리를 보고 산다라고 했는데 상한가로 깼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사야 한다? 이 빠지는 자리에서 자신 있는 종목들을 사셔야 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할 수 있게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IT캠 이런 애들도 제가 항상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잘 가는 시장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테마 성향처럼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도 사실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38,700원대, 37,800원, 그러니까 약 38,000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38,000원대 이제 저항을 맞고 좀 빠졌죠. 그 다음에 돌파 시도했지만 밀렸죠. 그 다음에 또 돌파 시도하고 오늘장에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보면은 등락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은 저는 이제 보유를 하라고 했거나 보유를 하라고 했겠죠. 보유를 하라고 했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하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는 차트가 그렇게 길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매매가를 잡는다는 게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빠질 때도 지지 라인이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물론 굳이 잡아본다면 여기 상 때린 가격, 상한가 갔던 가격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런 자리는 또 무너질 때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사실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갖고 계셨다면 가지고 가라고는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 사고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서도 주는 교훈은 뭐냐? 많이 빠진 종목들은 빠진 만큼 회복을 해주는 게 요즘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화산업. 얘는 딱 봐도 일거래량이 만주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570억 이것도 올랐으니까 570억이지 시작할 때는 300억 되었을 거예요. 유통 비율이 27%다? 그러면은 거의 돈 많으신 분 부동산 하나 정리해서 혼자 매매를 하셨을 수도 있는 굉장한 품절주이기 때문에 아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삼양 MC캠 얘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볼 게 딱히 없긴 하지만 얘도 보면은 앞전에 종목과 유사하게 가격을 좀 보자면 23,500원대 여기를 기준으로 저는 좀 저항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항을 맞았고 아직 좀 공간이 남았는데 이 정도 여력은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았다. 더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차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가격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사실 팁이라면 팁인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한 주 어디까지 터치하고 내려왔는지 그 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그 몸통 캔들의 저는 상방 자리들을 좀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좀 확대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 상장하고 그 일
그 주에 형성된 이제 몸통 캔들을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몸통 캔들이면은 이게 뭐 음봉이건 양봉이건 여기 캔들의 상단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가격으로 좀 책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이런 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지지 라인 볼 때는 공모가 가격을 좀 체크를 하시고 지지 라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노 여러분들이 사실 매수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좀 넘어가 보고, 스코넥도 마찬가지고, 우린 PTS 얘는 뭐 로봇 관련돼서 한 번씩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산업용 로봇 이런 이제 종목들 말씀드릴 때도 움직였던 종목인데, 얘도 보면은 딱 나오죠. 우린 PTS도 이 시세 나오고, 뭐 이거 뭐 설명을 많이 할 게 있습니까?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이면 나이스한 거예요. 여기서 시세 나오고 누가 봐도, 물론 이제 여기에서 등락이 나오는 걸 체크를 잘 못하면은 내 거 왜 이렇게 빠져지만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이거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배지도 않아요. 색칠돼 버립니다. 거래량 없어요. 몸통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돌파 시도할 때 상한가 때리고 또 두 번째도 상한가 때리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게 보여서 제가 지금 시장이 재밌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시장이 많이 빠진 날 방송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재밌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보조지표는 사실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을 좀 보조지표로 좀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떠는 순간, 뭐 모두가 인버스 보고 하방 보는 순간이 비율이 좀 높다 하면 이거는 하락장이 아니구나. 보통 이렇게만 점쳐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저저번 주 금요일 제가 웃음이 나온다고 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또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사실 제가 로봇주도 저번 주에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체크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로봇주는 이렇게 수직 하락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지 라인을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로봇주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방송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하나 딱 부러지게 말을 해줘야 나는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말 저 말 해도 저 사람만 믿고 가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가겠는데라고 하면은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항상 확실하게 말씀드릴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울 바이오파마나 뭐 경인 양행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예, 재밌어요. 오늘도 시장 재밌게 봤습니다. 뭐 코리아 서킷도 가고 뭐 바이오도 갔다가 반도체도 갔다가 뭐 2차 전지도 갔다가 보안주도 갔다가 오늘 아주 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 뭐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도 사실 위로 제가 15% 이상은 좀 남아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밴드에서 또 2차 전지 분석도 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함진이가 좀 시장이나 종목 분석 큰 흐름을 잘 보는구나. 내 종목 궁금하다 해서 좀 저의 그런 길잡이를 한번 좀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 참여를 하셔야 이번 주에 그 좋은 종목들 그다음 정보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종목을 또 많이 못 봤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았다는 거겠죠. 남은 건 다 밴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밤 즐겁고 행복하게 좋은 꿈 꾸시고 내일장에 좋은 수익도 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